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신축년 운세풀이를 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일반적인 육친적 관계를 통한 해석이 보편적이죠. 보편적이고, 뭐 유튜버든지 뭐 혹은 세운풀이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영상에서 우리가 그런 영상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나름 다들 오랫동안 이렇게 명리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강의가 좋은 강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제가 뭐 이 강의를 정리해서 한번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 그 사행도관법하고 또 간지간에 변화되는 그런 원리들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좀 짧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을 이지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 봅니다. 원래 신축년 오기 전에 부지런히 해서 만들어서 올려야 뭐 구독자도 많고 또 뭐 보는 분들 도움이 될 텐데 조금 늦게 이렇게 뭐 이제 뭐 그래도 뭐 입춘 지난 지 얼마 안 되니까 또 앞으로 신축년 많이 남았으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도움이 되고 또 응용을 잘 하시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소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신축년을 운세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 기준점을 잡아야 되겠죠. 기준점을 잡는 것은 우선 이 천간합이 우선이 됩니다. 천간합, 그러니까 신금이 왔으니까 당연히 그죠. 병화하고의 천간합의 관계가 첫 번째 신수를 보는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육친적 관계로 봐도 틀리지 않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가벌병정 우리가 식간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또 일간으로 두든지 뭐 일간으로 두지 않더라도 뭐 요런 육친 관계에서 신금이 뭐냐 요를 따져서 뭐 풀이를 하는 것이 뭐 보편적이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금은 정관이 될 것이고 축토는 또 뭐 정제가 되니까 정제고 뭐 귀인 이런 식으로 해서 갑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풀이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기준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바꿔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원래 여기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또 우리가 기초에서 천간의 그 천간합을 기초 하시는 분들은 제일 우선은 배우죠, 그죠? 각기합, 돌경합급, 병신합수 뭐 이렇게 배웁니다. 각기합은 뭐 중정지합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배우죠. 배우는데 그거를 어떻게 응용하느냐 이거에 대한 것은 많이 없습니다. 설명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설명을 많이 안 하시죠. 원리는 또 뭐 요즘은 또 뭐 워낙 원리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병신합이 왜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설명을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초심자들은 일단은 좀 애워야 되는 게 1번인데 그 애우고 나서 응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수적인 것을 잘 안 하세요. 다들 뭐 감추고 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안 하고 영상이 많이 없죠. 이론적인 것도 많이 풀이하는 것도 많이 잘 없고 근데 우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주를 풀이할 때는 이 천간합이 가장 기본적인 그 변화의 그 대원칙이 됩니다. 천간합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가지고 오행이 순환하고 변화하는
모양들이 나오기 때문에 천간의 생극에 대한 것은 천간 합이 이루어내는 그 변화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세운을, 그러니까 신금이 왔기 때문에 그 세우 일어나는 그 해의 기운을 풀이를 하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대해서 이제 저하고 같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부터 해봅시다. 우선은 천간합은 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신금을 여기다 둘까요? 여기다 두고 그러면 요거는 금이니까 오행을 우리 뭐 이렇게 배속을 시킨다 하면, 나란하게 배속을 시킨다 하면 금이니까 여기는 수가 될 것이고, 목, 화, 토 이런 식으로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금을 갖다가 오래 왔으니까 얘를 여기다 위쪽에다 한번 놔 봅시다. 이렇게 놓으면 병화는 어디쯤 있나 하면 뭐 요 정도 있겠죠, 그죠? 수목 하니까 여기서 화가 됩니다. 그럼 병화가 여기에서 합을, 신금하고 이렇게 합을 이룰 때 관계가 변화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 합을 하게 되면 목적은 각각의 그 목적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신금은 신금대로, 병화는 병화대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신금이 운이 왔으니까 병화가 바뀌겠죠. 물론 신금도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 다음 해가 이민년이죠, 그죠? 이렇게 가는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금은 임수의 변화를 보려고 하는 거겠죠. 이거는 절대 내년에 이민년 안 오고 이런 거 없잖아요.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신금이 그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바뀌는 거죠. 목적이 그렇게 바뀝니다. 그런 과정에서 병화하고 합을 이루는 목적이 되는데, 그럼 병화는 어떻게 바뀌겠냐고. 병화는 정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 이유는 병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느냐 하면 다음 단계인 무토로 가기 위한 방편입니다. 양은 생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음은 기를 질로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그 능력이 있죠. 그런데 양간은 기운을 그대로 다음 기로 옮겨 나갈 때는 음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음은 음질로 나갈 때는, 다음에 이루어지죠. 목적은 사실 정화 이루어내는 목적은 이거죠, 그죠? 근데 다음 기로서 이루어낼 때는 반드시 기가 필요합니다. 기운이 필요합니다. 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오행의 기운이 움직이려고 하는 목적들은 이렇게 됩니다. 갑은 병으로, 병은 무로, 무는 경금으로, 경은 수로 이렇게 가져오죠. 가기를 원하게 되면 이게 원래 방향이 이렇거든요. 그 과정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죠? 음은 양의 기운을 빌어서 다음 오행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목이라 하는 오행 중의 하나인 목은 음과 양을 동시에 지니면서 다음 오행으로 움직여내는, 화로 움직여 나가는 방법을 찾게 되죠. 그 찾을 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합이 필요합니다. 합을 통하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그 합에 의하여서 천간의 기세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 통변을 하는 요령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제일 포인트가 됩니다. 그게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천간만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천간과 지지가 합을 하고 지와 지끼리도 이렇게 천간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 변화를 통해 가지고 변화되는 과정을 읽어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알게 되면 각각이 올해 일어나는 인사의 변화나 변화를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작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원리만 일단 우리 세운을 하도 세운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고 해서 일단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변화를 읽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을 조금 부수적으로 해봅시다. 이 육친도 동일하게 이 원리로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육친도 모두 형성될 때는 이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기륭도 여기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이게 길신과 형신 등도 여기에서 다 이루어내죠, 그죠? 자, 신금 입장에서는 병화와 합을 하면 당연히 정화를 갖다가 병화는 정화로 넘어가려 하거든요. 정화로 넘어가려는 에너지를 신금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대로 정체하지 못하고 정을 이루어내면 정이 신을 극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극을 하고, 그 분리작용에 의해서 신금은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임수를 형성하게 되죠. 내년 임수가 오는 이유가 됩니다. 병화와 합을 통해서 정화가 변질되면서 신금의 작용을, 에너지를 계속 재촉하게 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재촉 과정에서 임수가 발생하고, 임수는 다시 정과 합을 이루는 관계로서 되고, 정은 다시 무토를 이루어내면서 생산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게 되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병화는 자연히 무토를 이루어내는 다음 오행으로 넘어가는 성과를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가 토로 바뀌는 이 과정이죠, 그죠? 화가 토로 바뀌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대적 관계에서 짝이 필요합니다. 그 짝을 순서 특성에 구애받지 않고 쫙 그대로 펼쳐내는 게 육친이 됩니다. 육친은 어떤 것이든지 나를 극하는 것을 관이라 하고, 내가 극하는 것을 재라고 넣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든 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동일한 생각의 관계로만 호칭을 붙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동등한 관계의 그 작용력인 육친이 안 맞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격국이 잘 안 맞고, 전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격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거는 고유의 이 식간들이 하려고 하는 작용이, 고유의 작용들이 원래 가지는 그 작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죠?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제 강의에서는 사행도를 통해 가지고 왜 형성되었느냐, 간지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오행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육친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동등한 관계로서 요런 원리에 의한 동등한 관계로서 그걸 만들어 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런 화합이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관계와, 그다음에 고유의 간지가 작용력을 주는 그 관계로 가지고서 이제 사주를 해석하고 풀이하는 요령을, 세운 통변하는 거 요령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 응용을 한번 해보고, 사주에서 보통 일어났던 일, 그런 것들을 대입을 해서 왜 그렇지 하고 이렇게 찾아보면 상당히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한번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우선은 요 합의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신합이라는 요 관계로부터 출발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병화는 어떻게 되었느냐? 병화의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병화는 신금을 보는 순간 결정을 하여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느냐? 앞전에는 경금이 있었죠, 그죠? 경자 이렇게 왔습니다. 병화는 틀림없이 경금에 대한 것을 작용력을 이렇게 재성이니까, 그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병화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는
열과 빗을 전부 다 거기에다가 넣으려고 했죠, 그죠? 이거로서 모양을 갖다가 계속 이루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마도 되기도 한 분도 있고 안 되기도 한 분들이 있겠죠, 그죠? 병화들은. 그런데 올해 신금이 온 거죠. 이렇게 왔습니다. 오니 그렇게 열성을 주어서 내가 이루어내고자 했던 것에서 신금이 왔기 때문에 병화들은 이제 자기의 기세나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으므로 자기의 모양을 변경하고 계획을 바꾸고 해야 되겠죠. 그대로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때에서 에너지를 주어서 내가 모양을 변경하고 바꾸지는 않았더라도 애를 썼다는 흔적으로서 병과 경의 관계가 된 거죠. 그러나 신금이 옴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병화는 빛의 다양성을 가지는 거죠. 이걸 우리 태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지? 뭐 태양이라고 봐도 되고 이거는 뭐 보고 싶은 대로 보셔도 됩니다. 물상을 넣어도 됩니다. 태양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면 가을이 되어서 해가 저물녘이 되어서 빛이 어둡게 된다. 혹은 누렇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변색되었다 이래도 어둡게 되었다. 변색되었다. 혹은 쪼개어지더라. 쪼개어진다는 개념은 이거는 뭐 진짜 물건이 탁 쪼개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색깔이 누렇게 되면 우리가 프리즘으로 보면 되거든요. 신금을 요거를 프리즘으로 보고 내가 강조하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빛이 오게 되면 이렇게 쪼개지죠. 그죠? 하나의 빛이 들어왔다가 이 신금을 통하면 그죠? 신금이 그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화기를 그 무지개색으로 싹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추출할 수 있는 자기가 담을 수 있는 화를 분별하죠, 그죠? 분별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넣어 들어갑니다. 신금이 이 화기를 선별해서 넣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신금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하려고 병신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금이 주가 되는 군주가 이제 신금이 됐잖아요, 그죠? 여기 군이 됐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병화가 세운이 왔는데 내 사주 원국에 신금이 있다 이러면 또 이야기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주동하는 것이 달라질 때는 달라지죠.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내 사주에 병화가 있다면 신금이 운이 올해 왔으니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병화를 쓰는 사람들은 방향을 바꾸어야 되거나 병화의 일간이라 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설명한 정화로의 변환 필요합니다. 내가 정화로 바뀌든지 안 그러면 정을 불러오는 결과를 만들겠죠. 그죠? 이것 때문입니다. 신금 때문에 정화를 불러들이는 일 등 혹은 내가 가지는 기존의 모양을 변화하고 바꾸어서 방향을 바꾸든지 그죠? 변화해서 모양을 바꾸든지 내가 가지는 능력 등을 분산하고 쪼개어서 정화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단계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병화들은 올해 일간들도 마찬가지고 병화를 쓰는 사람도 됩니다. 병을 재로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관을 써도 되고 그렇게 해서 통비를 붙이게 됩니다. 관을 쓰는 사람들은 그거에 의해서 관의 모양의 변화를 줘야 되겠죠. 관을 쓰니까 이거는 금들일 거잖아요. 금들은 관이 이 신금이라는 다른 비급에 의하여서 관의 모양을 쪼개고 변경해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부서나 내 직장이 그죠? 모양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다른 타지로 가든지 이동하든지 그죠? 이 자리가 그러니까 직장의 모양을 변경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새롭게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 있는 그대로서 모양을 쪼개는 거죠, 그죠? 쪼개는 분산하는 것이. 그렇게 바뀝니다. 그 원인은 항상 요거로 신금으로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병신합을 통하면 병화가 그렇게 색깔을 변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화기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신금에다가 넣고 압축을 시켜서 신금이 그를 수기로서 전환하는 과정들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중점이 되겠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병화가 바뀜으로써 신금이 수로 가려고 하는 이 동작을 통하여서 나머지 식간들이 저절로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병신합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나머지 오행의 관계성들이 일체히 변화되는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올해 신축년이 가지는 신금의 변화에 의한 식간의 작용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사실은 다 엮이고 섞여가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그죠 오행들이 전부 다 하나가 변화하면서 그 생각이 확 틀어지거든요. 막 굉장히 많이 바뀌죠. 그래서 사실은 단순하게 이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그 새 신수 올리는 분들이 많고 한데 다 틀렸다 막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의 사주마다 그게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작용력이 다 다릅니다. 내가 갑이 있는 사람, 을이 있는 사람, 병이 있는 사람 다 다릅니다. 뭐 갑하고 개수가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갑하고 개수가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변화될 때 이게 좀 변화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냐는 걸 유추하는 겁니다. 이게 그걸 가지고 사주의 원국하고 대입을 시켜보는 것은 이게 다양하게 복잡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점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병이 이렇게 변화하면 자, 이제 갑을 한번 해봅시다. 갑은 어떻게 되겠어요? 갑은 어떻게 됐습니까? 갑이 신금이화가 병을 갖다 흡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흡수하는 제일 큰 이유가 있습니다. 큰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신금이 병화를 앉아 써도 배야지 계속 그렇게 막 나부대면 안 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금이 지나고 나서 다음에 갑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준비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간 거 아니가 이렇게 되는데 이야기가 조금 나간 거죠, 그죠? 아주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근데 간지는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항상. 서두르지 않고 미리 준비를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갑이라는 것이 느낄 때 신금운이 와서 이 신축년이 와서 느낄 때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주변의 관계를 정리하는 에너지로서 느껴져요. 그래서 협조 관계가 있다 하면 그 협조 관계를 단절하고 분리하면서 작용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변의 인간 관계나 관계 혹은 나한테 협조 관계가 있던 사람들은 그 각각 자기 일이 바빠서 협조를 멈추고 조력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이 달라졌음으로 생기는 분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여기서부터 나오죠, 그죠? 누가 떨어진다는 겁니까? 비겁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을이 이제 굿바이 해야 되겠습니다. 당신하고 계속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올해 내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미안합니다. 내가 그전에 막 내가 큰 소리치가 도와준다고 막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굿바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은 어떻게 해요? 줄이고 모양을 다듬는 일등이 생깁니다. 뭐 이런 일들은 생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관이나 뭐 재나 식 뭐 다 넣으면 됩니다. 육신은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넣으면 되니까 식상을 갖다가 내가 이 갑을 쓰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그 다양성을 포기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던 사람들은
그 다양성을 많이 포기해야 됩니다. 그 작년에는 이거 갑을 식상으로 쓴 사람들은 가지치기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가지를 뻗은 거죠. 가지를 뻗어서 을경화 발라 했잖아요, 그죠? 경금이 왔어. 이게 어디 갔나? 경금이 작년에는 경자년입니다. 을을 썼거든요. 갑이 부담스러우니까 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갑을 식상을 쓴 사람들은 품목을 다양하게 해보고, 혹은 뭐 팔 한 번 이렇게 흔들고 두 번 흔들어보고 이런 식의 거죠. 그런 걸 했습니다. 돈을 쓴 사람은, 돈으로 한 사람, 돈을 이리저리 다양하게 활용해 볼까 방법을 쓴 거죠.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건 누구 때문이냐? 이 합 때문이에요. 병화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신금이. 줄여버리면 누가 자동으로 줄어들겠어요? 갑이 줄어들어요. 갑은 병화하고는 있으면 좋긴 한데 주된 목적은 병화하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갑이. 을이 병이 쪼개어져 버리니까 그 목적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갑일주들은 주변 관계를 정리하고 자기가 나아야 되는 부분을 단촐하게 만들어 감으로써 겨울을 준비해 나가죠, 그죠? 계절적으로는 물론 이제 축토가 왔기 때문에 이 축토의 변화에 의해서 갑을 다시 봐주기는 해야 돼요. 다시 봐주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축토를 보고서 갑을 이야기할 때는 갑이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내가 잘 없네. 내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들의 방향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붙는 거는 축토로서 붙여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건 다 붙여가지고 신수를 다 보려면 너무 길어지면 너무 많으니까 그거는 생략합시다. 하고 그냥 단순하게 보자고요. 그래서 갑은 일단 그렇게 바뀌겠죠, 그죠? 내하고의 주변에 협조 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단절 변화, 이것을 꼭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을목은 내 갈 길이 바쁘니, 그죠? 갑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죠? 갑하고 분리가 되고. 그래서 내가 방향을 한 곳으로 하기가 힘듦을 뜻합니다. 나한테는 짐이 많아진 거죠. 원래 자체로 뭐냐, 편관이니까. 이게 자체가 육진으로 편관이죠. 병화가 소실되었다는 것은 이 야에 의해서, 신금에 의해서 병이 소실되었다는 것은 을목한테는 그 갈 길을, 방향을, 그죠? 왜곡하고 휘임을, 방향을 다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등굴을 잘라가지고 대바구니 만들듯이, 바구니 만들듯이, 등굴 바구니 만들듯이 강제로, 그죠? 모양을 다르게 변형해야 해야 되는 일등을 강제로 변형해야 되는 것으로서 을목의 모양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뭐 식신, 재관, 요 붙이면 됩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붙이면 됩니다. 쉽죠, 그죠? 쉽습니다. 그래서 을목들은 올해 뭐 어쨌든 간에 편관이니까 뭐 편하지 않습니다. 그죠? 편하지 않습니다. 병화가 누렇게 됐다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는 내가 내 식상을 이루고자 하는 모양이 변화된 거죠, 그죠? 그래서 뭘 찾아야 하냐면 그걸 통하여서 뭐를 쫓아가려고 자꾸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그 부분이죠. 을을 중심으로 이렇게 놔놓고 보면, 그죠? 신금이 나타났다는 것은 짝을 짓는 경금과 경금과 합을 이렇게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을은 작년에 자기의 역할과 책임이, 그죠?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는 것, 혹은 내한테 책무가 와서 내가 그것을 지니고 가려고 하는 상황, 그래서 나를 인정받고 모양을 만드는 등의 역할의 점수를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신금이 들어오면 이제 합을 했던 경이 다시 신을 이루어내려고 모양을 바꾼 거죠. 이 경금이 을 때문에, 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양을 변경했잖아요, 그죠? 을이 있었기 때문에 모양을 바꿨어요.
딴소리 하는 거지. 이제 딴소리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어리 뭐 예, 예. 병화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그런 모양을 하는 거죠. 그게 이 목적을 새로운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상관 병을 차단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을목들은 움직임을 부단하게 하고 방법을 찾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방법을 찾는 겁니다.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인데, 을 입장으로 보게 되면 신축년이 왔기 때문에 그죠? 몸을 구부려서 다른 모양으로 변신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 모양들이 나타난다. 이거 말을 굉장히 재밌게 붙일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잘 하여튼 응용을 잘 해보십시오. 자, 병은 좀 아까 이야기했고, 그죠?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각각이 거기서 있는 여러 가지를 한 가지로 끌고 가는 것들이 병화의 그 가장 큰 특성이잖아요. 이리 와! 이렇게 쭉 올리는 거죠. 한 가지로 올리는 능력은 병화인데, 그게 이제 안 먹히는 겁니다. 신금이 오니까. 이리 와! 해서 쭉 올리려는 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리 와! 했는데 이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리 안 갈래? 글로 안 갈래? 이렇게. 그래서 쪼개지는 겁니다.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사과나 이런 게 쪼갠다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아이디어를 잘 가지고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간지로 볼까? 갑을 했으니까 병화를 볼까? 정화를 해볼까요? 정화는 어떻게 됩니까? 정화를 한번 봅시다. 정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신금을 만났으니까 병이 변하여서 정이 됐죠,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병화가 쪼개져 가지고 혹은 뭐 병화가 변하여서 병화가 변해서 정이 된 것이니까 그 남이 이루어낸 공덕을 내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갑을 관계도 똑같습니다. 병정 똑같고. 경신도 똑같아요, 사실은. 인계 다 똑같습니다. 간지는 다 똑같은데, 이런 것들, 이 병화가 누구의 신금의 득 모양,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병화를 변화하고 변질시키는 과정들이 된 거기 때문에, 정화는 요걸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죠?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내가 그 득을 보는 것 관계도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은 내가 구체적인 이 기운을 물질화하고자 질로 이루어내고자 하는 과정을 신금을 통해서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새롭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요, 그죠? 모양을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금을 오게 되면 정화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모양을 신금화시키는 거예요. 신금화시킨다는 것은 에너지를 그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숟가락을 이렇게 만들어서 뭐 불에 달궜단 말이죠, 그죠? 뭐 불이 어디로 들어가요? 숟가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의 모양으로 신금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질화 혹은 재물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화들은 구체적인 재물취득 이런 것들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게 되죠. 마음을 많이 쓰게 됩니다. 병화가 이루어냈던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그리고 간 것, 다른 사람이 잘 안 된 것, 혹은 또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 내가 이루어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루어냈던 것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환경 등을 이루어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화에 일어나는 그 작용들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정화를 뭐 정화의 입장으로 본다면 내가 금전적인 것을 이루어냄으로써의 과정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임수가 나가려는 요 과정, 그죠? 신금 임수로 나가려는 요 과정을 결국은 합을 이루어내는 요 과정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면 어떻게 하겠다고,
모양을 내는 거죠. 관이라는 것을 이루어내자 하는 것이니 이거를 이제 사람 일간에 대해 대입을 해가지고 그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됩니다. 돈 벌어서 모양 내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인데 통면은 각자가 알아서 잘 하여튼 연구를 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정화가 오래 이루고자 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토가 있죠. 무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무토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토 중에서 어떤 이 사왕지의 글자들이 해당되는 자오무유나 혹은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음양이 특히 이제 묘나 유에 해당되는 계절 혹은 자나 오, 그 다음에 신금, 을목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글자들이 이렇게 배속이 되면 이 무토들이 좀 헷갈려요. 다양한 작용 중에서 좀 이게 좀 무토들이 좀 헷갈립니다. 어떻게 헷갈리냐 하면 내가 지니고 있지 않은 계절의 글자들을 찾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월에 무토다 이러면 반드시 수를 찾으려고 하는 운명이 됩니다. 자월에 무토다 이렇게 하면 화를 찾아가려고 하죠. 그죠? 그게 토가 가지는 가색에서 거두어들이는 색을 주관하고 있는 무토가 희망하고 바라는 그러니까 결속되죠.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애착이죠.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애착.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 이게 무토가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기도 한데 무토들은 신금이 들어오게 되면 목을 걱정합니다. 목을 찾으려고 합니다. 목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무토가 가지는 좀 습성이 되죠. 무토는 뭐 이게 상관이죠, 그죠? 상관이 신금이 상관이 되니까 상관이 됩니다. 상관이 됨으로써 무토들은 보통 이제 신금들이 이렇게 작용을 막 할 때는 앞에서 단계에서 수기를 갖다 유지하고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끌고서 감초면서 쑥 화를 넘어오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신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금이 수생산을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 과정에서 무토가 금의 동네에서 계속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자꾸 지녀가려냐 하면 목을 자꾸 지녀가려는 거죠. 그죠? 사주 안에 목기가 있는 사람들은 무토가 목을 굉장히 많이 챙기게 되죠. 이 관계에서 같이 어울리게 하려고 하는 동작이 됩니다. 목하고 금이 어울리게 하는 그게 무토가 해야 되는 일이 이제 그거죠. 그죠?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작용을 무토가 아마 하게 됩니다. 관을 챙기는 거죠. 그죠? 좀 어째 보면 엉뚱하잖아요. 상관이 왔는데 관 챙기려 한다고. 그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원이니까 뭐 관 걱정하네 뭐 이렇게 해도 되긴 하겠지만 근데 일어나는 의도가 작용하는 작용력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냥 상관 때문에 이러면 뭐냐 관극하네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좀 다르죠. 그래서 관이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무토가 그래서 관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쉬우니 관에 대한 마음씀이 좀 많겠죠. 마음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이루어냈던 그거에 대한 그것이 조합이 잘 되지 않으므로 관이 보통 직장이고 뭐 자기한테 주어지는 의무나 직책이라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마음섬이 생기는 거죠. 그죠? 원래 이루어내려고 했던 것에 대한 그런 모양이 아님으로써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이런 것들이 무토들이 좀 올해는 많이 생길 겁니다. 무토는 작년에 경금이 작용을 했으므로 을경합을 하고 금이 목이라는 관계성과 결탁하는 관계 등을 가졌다면 그런 관계들에서 이제는 분리가 되겠죠. 그죠? 분리가 되고 다른 모양을 가지는 것임으로써 급하게 서둘러서 신금이 급하게 서둘러서 신금이 수기를 이루어내는 것에 일조하게
자꾸 됩니다. 그것은 금이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목을 갖다가 다음 이루어내는 것을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부분들의 문제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기를 자꾸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 문제 등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관이 그 작용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되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이유가 그런 거죠, 그죠? 그 조화로움을 자꾸 찾는 게 모토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 금을 통하여서 수기를 빨리 이루어내서 다시 오행의 균형을 잡으려는 욕심, 작용력 그런 것들이 무토가 오래 가지는 마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관을 갖다 예를 들어서 뭐 을을 서는 사람들은 상관 통해서 막 빨리 돈 만들어야지 급하게 시작도 안 했는데 돈부터 빨리 만들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무토가 하는 일 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토는 봅시다. 기토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토는 병화가 소실되고 병화가 소실되고 신금이 이제 들어와서 병화 하기를 줄어 나갔기 때문에 기토는 목기들이 이제 전부 다 안으로 감추어 들어갔잖아요, 그죠? 앞에 가불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토가 목이 소실되고 소멸되고 화기가 감추어지게 되면 땅이 낮아집니다. 땅이 굳게 되는 거죠, 그죠? 딱딱하게 굳게 된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뭐 그냥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 열매를 사고 있는 그 껍질이 기토거든요. 기토입니다. 그래서 얄싸하게 돼요. 딱딱하고 얄싸하게. 이것이 까기가 힘들어요. 씨앗을 탈곡은 우리 그 을에서 그 겁을 뜰가내는 자가 탈곡인데 이제 그니까 정리죠, 그죠? 이거 뭐 살을 우리 그 껍데기 분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껍데기가 볏짚이 기토하고 같습니다. 이게 딱딱합니다, 이게. 계속 병화를 소실하기 때문에 말리는 과정과 비슷하고 얇게 됩니다. 형태를 얇게 가져요, 기토들이. 그래서 외형을 줄이고 실속 있는 것을 찾아서 가는 것이고 떨구어내는 과정입니다. 이거 화기를 뜰가내고 다 뜰가내요. 왜냐하면 기토들은 엄연하게 자기 의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뭘 해야 된다는 게 딱 정해져 버려야만 금을 자기가 보호하는 거죠, 그죠? 보호하는 거예요. 봄철에 태어나면 만약에 을이 있다 하면 기토들은 목을 갖다가 보호해야 됩니다. 유지해야 되고.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근데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거 아니고 신을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기토가. 그러면서 껍질을 얄사하고 딱딱하게 이루어지니 자기를 축소하고 줄여나가는 과정이죠, 그죠? 부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축토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신축이라서 축토는 자꾸 그거를 깨려고 하는 거죠. 껍데기를 깨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기토들은 올해 신축을 요구를 해석할 때 축토 때문에 아주 헷갈립니다. 아주 많이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겉으로 드러난 것은 금을 보호하고 만들어야 되느나 현실은 금을 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감추고서 일을 진행하고 자기의 뜻과 의중과 또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의 격차에서 오는 갈등 등을 동반한 일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런 것들이 기토가 오래 가지는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토들은 이루고자 하는 방향에서의 이 길의 진행이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갈등을 반드시 겪게 되겠죠. 그래서 칼을 만드는데 칼날을 다듬어야 함에도 칼자루가 급하게 손이 가는 식의 우왕좌왕하는 일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토가 원래 진중하잖아요, 그죠? 진중하고 신중한데 너무 진중하고 신중해가지고 문제기는 하죠. 그런데 그게 올해는 좀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대로 지켜야 될지 나아가야 될지 갈등과 법리. 이게 식신이기 때문에 식신의 행동은 동작의 목적은 됩니다, 그죠? 목적은 신금이거든요.
예, 밑에 있는 축은 환경이기 때문에. 예, 근데 신금으로서의 작용을 자기가 해야 되는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졌으나 현실적인 부분과 맞닥뜨려서 이루어내는 모양이 달라짐으로써 칼날을 가느냐 칼자루를 만드느냐 그 두 가지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기토는 얄쌍하게 되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모양을 바꿔내야 되거든요. 두텁하게 안 돼요. 얄쌍하게. 자, 그 다음에는 경금을 봅시다. 경금은 신금이 왔어요. 이게 앞전에가 경금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신금은 원래 이제 벼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신금을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달려 있죠, 그죠? 이렇게 달려 있으면 뭐 달려 있으면 여기 달린 것은 요것은 경금, 그죠? 근데 이렇게 달려 있다가 요 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래 을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죠? 을과 이렇게 분리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요 아들은 신금이에요. 지금 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달리 있는 경금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신금을? 아, 저놈들은 이미 다 익었구나. 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누가 생겨요? 비교 대상이 생기고, 비교 대상 중에서 나하고는 내보다 더 잘난 놈이 있구나. 내가 저렇게 돼야 되나?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군.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일종의 간단하게 보면 멘토가 생긴 겁니다. 나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똑 떨어져야 돼. 그래서 경금들은 신금을 보면서 경쟁자의 마음도 생기겠지만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경금들 초조한 거예요. 내가 빨리 저렇게 돼야지. 그래서 뭘 한다고요? 이리저리 방법을 바꾸고 변경하고 환경을 이용하거나 변경, 요령을 피우고 방법을 찾는 등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하여서 이렇게 신금화되는 과정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을은 여기서 경하고 합을 했던 요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신금이 왔기 때문에 경금이 이 과정을 통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거하고의 관계에서는 분리작용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금들은 을과의 분리작용을 위탁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신금한테. 그죠? 신금이 그거를, 그래서 신금은 을을 갖다가 자꾸 쪼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경금들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경금들을 볼 때는 신금은 좀 다른 존재거든요. 새로운 존재, 다른 존재, 능력이 내보다 뛰어난 사람, 이런 비교 대상으로서 이것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이 인성이라 뭐 이런 걸로 하면 새로운 인성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모양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변경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서 경금은 병화의 작용들을 유지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게 왜 병화를 유지해주는 게 필요하냐 하면, 을이 그 병화를 보고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을이 깊어지게 되면 활발하게는 못 움직이죠. 을이 수기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못 움직이죠. 그러나 병화가 존재해야 경금의 그 작용이 활발하게 을과의 조합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신금이 나타남으로써 이 합을 통하게 되면 병이 변색하고 바뀌고 변화됨으로써 더 이상 을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을이 움직임의 목적을 잃어버리죠. 그죠?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 점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금들은 실제로 신금이 급제로서 그냥 우리가 그냥 육친 딱 이렇게 본다면 돈 나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금의 입장에서 봅시다. 신금
신금의 입장에서 신금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아가 원래 뭐 같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금인데 옆에 병화가 있어. 근데 신금이 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죠? 뭐 이렇게 신금이 뿅 나타난 거죠. 원래 내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내가 쪼개야 됩니다. 병을 쪼개야 됩니다. 쪼개가지고 얘를 물어.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것하고 비슷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신금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아, 저것은 어느 나무에서 나온 열매지? 이렇게 내하고는 다른 열매인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감나무라 하더라도 떨어져서 모아놓게 되면, 이거는 어느 나무에서 붙어가지고 온 열매일까? 씨앗일까? 열매가 씨앗으로 보면 되니까, 그죠? 그거를 낸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존재가 발생해요. 신금들은. 나와 능력이 다른 사람,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 나와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저 사람은 가지고 있어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워나가려 하거나 안 그러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부분을 내가 보고 욕심내는 것도 됩니다. 신금이 원래 좀 시기와 질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새로운 신금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자꾸 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것을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아, 저 사람이 속 안에 넣어놨던 화기든, 이제 신금이 화를 품고 있기 때문에 화를 압축시켜가지고 그 안에 막 절대 안 꺼내놓고 딱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사람 속에 화가 있는 것은 내가 넣어놓은 화와 어떻게 다를까 하고 난 것을 엿보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이렇게 신금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원인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신금들이 작용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한번 유출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니 신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신금이 올해 신금을 만나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내가 만약에 예전에 뭐 계속 하고 있었던 일이다. 병신합 계속 하고 있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한테 뭐 주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있던 일 주는 거고, 이거 해봐라 이런 식으로 주든지 역할의 분담, 그런 걸 하려고 하겠죠. 그죠? 업무의 분업 뭐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어쨌든 병화를 계속 내가 이렇게 쪼개어서 썼기 때문에 쪼개어서 썼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취득하는 모양으로 병화를 썼다 하면 내가 딱 하고 싶은 것만 한 거예요. 신금은 병화를 합을 했을 때는 그 새로운 신금이 들어왔다면 경쟁자가 들어온 것이긴 하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애나 이거라도 먹을래? 이런 식으로 준다든지 분업하든지 역할을 따로 떼어서 준다든지 하는 식의 행동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잘하니까 니 요거 해라 이런 식도 됩니다. 다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자, 해봅시다. 다음 임수를 해봅시다.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하기는 어렵고 그냥 우리가 정리하는 입장에서는 유추할 수 있는 단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임수를 한번 보죠. 임수는 무엇을 하죠? 이군에 들어오면 이제 신금이 들어와서 병화를 신금이 확 합을 해가지고 줄였어요. 줄이고 병화의 작용력을 위축을 시키는 관계로서 임수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임수는 신금이 병화를 압축시켜서 데리고 가는 것을 협조해야 되겠죠. 그죠? 도와야 됩니다. 신금이 뭐 임수 같은 경우에는 병이 재죠. 그죠? 재성이 어떻게 함축되어서 들어가는 것으로서 압축시키는 과정을 자기가 이끌어야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저장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안으로 넣고 하는 것이로 금전을 운용한다면 틀림없이 그 금전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뭐로 가치 있는 것으로 넣어서 압축시키는 과정들이 임수가 오래 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재물을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자기가 그를 투기, 투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하고는 다르죠. 좀 다릅니다. 그것을 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역할이 임수가 오래 가지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수들은 신금이 옴으로 해서 그 신금을 통하여서 자기를 더욱 강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타 수들을 집결시키는 작용도 신금이 하게 됩니다. 신금이 옴으로써 이제 집결하거든요. 수들이 임수가 만들어지죠. 그죠? 모두 일로 모여라 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게 이제 신금이 가지는 따라와 이렇게 했는데 딱 끌고 온 거예요. 그죠? 따라와 이렇게 종 하는 거죠. 그죠? 따라와 이렇게 하면서 다른 식간들, 다른 임수들을 전부 다 끌고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끌고 오다 보니 그거를 뭐라고 해요? 자기와 다른 경험을 한 사람과 동업하거나, 그죠? 내가 못하는 부분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협력자 등을 신금을 통해서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뭘 하는데 내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러면 누굴 통해서요? 인성을 통해서. 어떤 기관 혹은 인성 그대로 인성, 스승님 이런 식으로 그걸 통해서 뭘 한다고? 협력과 협조자를 구함. 그런 것들이 다 신금이 수를 이루어내는, 이거 수가 신금을 통하여서 그것을 목적을 당겨가려 하는 모양새가 되겠죠. 그래서 임수들은 그렇게 됩니다. 목을 막 식상을 만드는 거는 왜냐면 병화로 했으니까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식상을 여기서 확 펼쳐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는 되죠. 뭘 통해서? 신금을 통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목을. 왜냐하면 신금은 목을 만들어내거든요. 신금은 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 멀었잖아. 앉아 뜻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금이. 그래서 우리가 절퇴지, 목의 절퇴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획은 하는 겁니다. 아주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하죠. 그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수들은 식상을 이루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되나 그것을 펼쳐내는 것은 안 됩니다. 임수들은 올해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한번 봅시다. 개수는 병신합에 의해서 어떤 작용을 얻어버렸어요. 병화가 변색을 됨으로써 개수들은 이제 목적을 잃은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을 잃어버렸으니 자기가 가야 되는 방향을 우왕좌왕하여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면 신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 이게 중요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니 이 개수는 그렇죠? 과거에 했던 것과 인연이 되고 그렇죠?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다시 복귀하고 다시 고려해 봐야 되는 일 등이 발생하겠죠. 그러므로 개수는 신금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거를 그죠? 설득 변질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금을.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죠. 그죠? 때가 아닌데 올해 신축이니까 축이 그거를 할 거거든요. 기토가. 축 중에 기토가 그거를 자꾸 하려고 애를 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토할 때 기토가 갈등을 많이 한다는 이건 이제 그겁니다. 그죠? 개수가 실제로 요걸 보고서 가기 때문에 이게 자꾸 뭐냐면 원점에서 자꾸 머무르려 하거든요.
원점에서 머물러야 하죠. 근본적인 걸 자꾸 고려한다고. 이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식상을 쓰려 하더라도 병화가 소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자꾸 근원적인 걸 찾아서 답을 자꾸 찾으려 한다. 원래 개수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무조건 날아갈라 하죠. 그죠? 근데 다리가 묶여가지고 못 날아가고 계속 그냥 원점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뜸만 잡고 가지는 겁니다. 예, 그런 식의 관계가 지금 개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기를 사용하는 것에서도 편안하지 않고 일단 소술됐으니까 그죠? 자기 원래 개수는 병화를 쫓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늘에 그 태양을 쫓아가야 되는데 개수가 신금이 들어옴으로써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화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점에서 준비해야 되는 일등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 과정에서 신금을 계속 설득하는 과정이 생겨요. 변화시키려는 거죠. 그죠? 아마 신축년은 축이 양지를 타기 때문에 그 신금이 오랫동안 버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수가 끊임없이 그 신금을 풀어내려는 작용들이 이미 있고 그걸 통해서 목기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양지니까 그죠. 예. 신금이 양지니까 신축이 이제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수가 목적한 바를 갖다 쫓아가려는 그 동작을 훨씬 더 올해는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화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가지는 식간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확장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확장시키고 혼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국리를 잘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신금을 가지고서 하는 변화를 먼저 읽어주고 보통 이게 천간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식간들을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서 그런 변화를 읽어주고 축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축토는 좀 다릅니다.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좀 복잡하니까 그거는 이제 나머지는 제 강의나 이런 거를 축토 가지고 일어나는 변화나 이런 거는 통변화할 때 제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찬찬히 들어보시면 요 변화에 대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사주 공부 되시기를 바랍니다.